저는 오늘 제 여동생의 죽음에 얽힌 끔찍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겉으로는 교통사고, 하지만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살인이었고, 그 배후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친자매처럼 지냈던 이웃 민정. 더 충격적인 건 20년간 여동생이 키운 아들마저 사실은 그들 사이의 아이였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끔찍한 진실을 밝혀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완전한 정의를 지려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여동생 수연이는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성실한 남편 태호와 결혼해서 20년을 살았고, 귀여운 아들 준혁이를 키우며 행복해했어요. 누가 봐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죠. 특히 이웃인 민정과는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민정은 어린 시절부터 늘 여동생 곁을 지켰거든요. 언니 힘들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있잖아. 늘 그렇게 말하며 살림도 도와주고 조카 준혁이와도 친하게 지냈어요. 여동생은 그런 민정을 친자매처럼 믿었어요. 주말이면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곤 했는데 그때마다 민정도 자연스럽게 함께 했어요. 수연 언니는 정말 복 받았어. 이렇게 좋은 남편, 착한 아들까지. 민정이 웃으며 말할 때마다 여동생도 환하게 웃었어요. 민정이가 있어서 내가 더 든든해. 정말 고마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흐뭇했어요. 여동생이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은 가장 잔혹한 배신으로 돌아왔어요. 2023년 10월 15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새벽 2시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태호의 목소리였어요. 형님 수연이가 사고 났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여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의사의 설명은 간단했어요. 급커브 길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즉 사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장례식 날, 태호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형님, 수연이가 평소에 운전을 조심하지 않아서. 오히려 여동생을 탓하는 말까지 했어요. 민정 역시 놀랍도록 담담했어요. 언니,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실 거예요. 슬퍼하긴 했지만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준혁이었어요. 20살 대학생인 아들이 엄마 장례식에서 아빠, 이제 우리만 남았네. 그 말이 묘하게 차갑게 들렸어요. 그날 밤,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만에 태호와 민정의 행동이 급격히 달라졌어요. 먼저 보험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동생이 가입한 생명보험금이 5억 원이었거든요. 형님, 보험금 수속을 빨리 해야겠어요. 준혁이 대학 등록금도 있고. 태호가 말하는데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아내를 잃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호가 새 차를 샀어요. 외제차였어요. 형님, 수연이가 늘 외제차 타고 싶어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서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하지만 그 웃음이 가짜 같았어요. 민정도 갑자기 달라졌어요. 예전엔 수수한 옷만 입었는데 갑자기 명품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언니 덕분에 보험 설계사 일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험 설계사가 갑자기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싶어서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태호와 민정이 자주 만난다는 거였어요. 준혁이 돌봐줘야 하니까 자주 왕래하게 되네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그때 제가 정비소에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여동생 차를 한번 봐달라고요. 형, 이상한데? 브레이크 라인이 깔끔하게 잘려있어. 이건 마모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자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럼 이게 사고가 아니라 고의야. 누군가 일부러 브레이크를 망가뜨린 거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제 여동생 사고를 다시 조사해 주세요. 이건 살인입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먼저 차량 정밀 감정을 의뢰했어요.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어요.
브레이크 라인의 고의적 절단 흔적이 명확합니다. 이는 분명한 살인 의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여동생은 남편과 민정,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거라는 거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태호와 민정의 통화 기록을 분석하니 사고 전 한 달 동안 무려 200통 넘게 통화했더라고요. 그것도 대부분 새벽이나 늦은 밤에요. 금융 기록도 수상했어요. 태호는 사고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현금을 많이 인출했어요. 정비소 비용으로 쓴 돈 같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정비소 CCTV를 확인해 보니 태호가 혼자 와서 차를 맡겼다가 몇 시간 후 가져갔더라고요. 그날이 바로 여동생이 사고 나기 사흘 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보험금 이야기였어요. 여동생이 가입한 5억 원짜리 생명보험 수혜자가 태호로 되어 있었는데 가입한 건 불과 6개월 전이었어요. 그것도 민정이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권유한 거였어요. 언니, 만약을 위해서 보험 하나 더 들어도 준혁이 대학 등록금도 생각해야 하잖아. 여동생은 민정을 믿고 서명했던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서명한 줄도 모르고. 그때 경찰이 태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어요. 삭제된 문자들을 복구해보니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내일이면 끝이야. 우리 계획대로 하자. 걱정하지 마. 완벽하게 사고처럼 보일 거야. 수연이가 의심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아. 보험금 타면 우리 둘이서 새 시작할 수 있어. 이 메시지들을 보는 순간 제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어요. 준혁이의 DNA 검사 결과였어요. 태호 씨와 준혁 군은 친자 관계가 맞습니다. 하지만 뭐요? 준혁 군과 수연 씨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준혁이의 친어머니는? 민정 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더 자세한 조사 결과 정말로 민정이 준혁이의 친어머니였어요. 20년 전 민정은 미혼모가 되었는데 당시 아이 아버지는 태호였어요. 하지만 태호는 이미 수연이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민정은 아이를 낳자마자 여동생에게 맡긴 거였어요. 언니, 이 아이 좀 키워줄 수 있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여동생은 그때 불임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민정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줬어요. 그래, 내가 키울게. 내 친아들처럼. 그렇게 20년간 여동생은 속아서 살았던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태호와 민정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먼저 수연이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하고 그 다음 사고로 위장해서 죽인 다음 보험금을 타서 둘이 새로 시작하려던 거였어요. 준혁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어차피 준혁이는 내 친아들이니까 수연이만 없으면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들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준혁이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아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20년간 엄마라고 부르며 살았던 수연이는 친어머니가 아니었고 진짜 친어머니인 민정은 그 엄마를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준혁이가 수연이 영정 앞에서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태호와 민정은 끝까지 부인했어요. 저희는 무죄입니다. 수연이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죠. 검사가 차례대로 증거를 제시했어요. 첫째, 브레이크 라인의 고의적 절단 흔적. 둘째, 사고 전 두 사람의 수상한 통화 기록. 셋째, 복구된 살인 계획 문자 메시지들. 넷째, 보험 가입 시점과 보험금 수혜자. 다섯째, DNA 검사로 밝혀진 준혁이의 진짜 부모. 이 모든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피고인들은 20년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용했으며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났어요. 정비소 사장이었어요. 태호 씨가 차를 가져와서 브레이크 점검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뭔가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어떻게 만지작거렸나요? 브레이크 라인 쪽을 뭔가 도구 같은 걸로 건드리더라고요. 이상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확인해 본 거라고 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결정적 증언이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정이 먼저 무너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처음엔 그냥 태호와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20년 전에 포기했던 사랑을 하지만 수연 언니가 있으니까 불가능했죠. 그래서 살인을 계획한 겁니까? 보험금 얘기가 나오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태호가 자꾸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자고 하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었습니까?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반면 태호는 끝까지 뻔뻔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아내 사고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민정 씨와의 불륜 관계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내 죽은 후에 위로받으면서 생긴 감정이었어요. 거짓말도 염치 없이 했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드디어 판결의 날이 왔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거든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태호. 박민정은 20년간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적 살해를 저질렀다. 이는 단순한 살인이 아닌 신뢰관계를 이용한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김태호. 살인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 박민정. 살인 공범 및 사기죄로 징역 25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 유족에게 정신적 피해 배상금 5억 원, 실질적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완전한 승리였어요. 선고 후에도 태호는 계속 변명했어요. 판사님, 저는 정말 무죄입니다.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민정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어요. 수연 언니, 정말 죄송해요.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겠어요. 너무 늦은 후회였어요. 가장 힘든 건 준혁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삼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수연이가 진심으로 사랑한 아들이었어. 하지만 제 친부모가 엄마를 죽였어요. 그게 내 죄는 아니잖니. 수연이는 마지막까지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어. 아이는 한참을 울더니 말했어요. 삼촌, 저는 엄마 성을 쓰고 싶어요. 김준혁이 아니라 이준혁으로요. 제 성인 이씨로 개명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수연이도 기뻐할 거야.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태호와 민정은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태호는 무기징역이니까 평생 나올 수 없을 거고, 민정도 25년은 복역해야 해요. 준혁이는 제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삼촌, 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안 죽었을까요? 아니야, 준혁아. 내가 있었기 때문에 수연이가 20년간 행복할 수 있었어. 매년 수연이 기일에는 준혁이와 함께 성묘를 가요.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삼촌이 잘 돌봐주고 있어요. 아이가 무덤 앞에서 말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올해는 준혁이가 대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있어요. 삼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요. 정말 대견해요. 법정에서 받은 15억 원의 배상금은 대부분 기부했어요. 가정폭력이나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했거든요. 수연이도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준혁이도 동의했어요.
일부는 준혁이 학비와 생활비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수연이를 기리는 장학재단을 만들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욕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돈과 사랑에 눈이 멀면 가장 소중한 것까지 잃을 수 있어요. 태호와 민정은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사랑, 가족, 자유,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요.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져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즘 준혁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삼촌, 저는 엄마가 저를 진짜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짜 엄마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 수연이가 20년간 쏟은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수연이처럼 혼자 고생하다가 비극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요. 혹시 여러분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언젠가 이 비밀 우체통을 통해 세상에 전해질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